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정수와 유리수 뜻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볼 텐데요. 바로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총 4가지 연산이 있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4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오늘은 덧셈과 뺄셈을 묶어서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곱셈, 그 다음 강의에서 나눗셈 할 거예요. 자, 오늘 배울 내용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미리 말씀드렸듯이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뺄셈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이 2가지 배웠으니까 마지막 3번째는 섞여 있는 혼합 계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까지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내용 유리수의 덧셈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덧셈, 우리가 유리수라고 했는데 유리수는 모분의 모, 정수분의 정수,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의 꼴, 이런 거 지난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결국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의 형태인데 그들의 덧셈과 뺄셈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분수가 나오면 통분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느낌들도 있을 텐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부호를 가진 수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자연수만 가지고서 더하거나 뺐다면 이제는 양수와 음수를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끼리의 덧셈과 뺄셈, 즉 4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플러스와 플러스의 덧셈, 즉 양수와 양수의 덧셈, 양수와 음수의 덧셈, 그리고 음수와 양수의 덧셈, 마지막으로 음수끼리의 덧셈, 이렇게 4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두 수의 덧셈을 생각할 때. 그런데 그 4가지 중에 우리가 분류를 해보자면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더란 얘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수의 덧셈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써본다면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2 이러면 같은 양수끼리의 덧셈이 될 겁니다. 또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이것도 뭐죠? 같은 부호, 음수끼리의 덧셈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은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이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 예를 들면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부호가 양수, 음수 서로 다른 부호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2. 이것도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이 되겠죠. 결국 이렇게 2가지를 공부해 볼 거고 이렇게 2가지를 공부해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TV중학이나 개념이 좀 더 자세히 되어 있는 강의를 보시면 수직선을 통해서 그 방법을 설명한 걸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우리가 쭉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부호의 덧셈, 양수끼리 더하거나 또는 음수끼리 더한 이 같은 부호의 덧셈은 바로 그 공통인 부호가 답의 부호입니다. 즉 양수끼리 더했으면 그 부호가 답의 부호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음수끼리 더했죠? 음수끼리 더했으니까 그 공통인 부호가 바로 답의 부호로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은 각각의 절대값. 우리가 이제는 절대값이 수직선에서 0으로부터 거리어라는 정확한 개념을 알았다면 이제 계산 과정에서는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부호 빼고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3하고 2입니다. 아래에 있는 수도 3하고 2입니다. 그죠? 이렇게 3하고 2. 부호를 없애고, 즉 절대값 씌워서 봤을 때 그 절대값을 더해준 걸 뒤에다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같은 부호의 덧셈은 그 공통인 부호가 답의 부호로 온다. 공통인 부호가 답의 부호로 온다. 그 다음은 절대값 3하고 2 그들의 합을 써주니까 3과 2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5가 될 거예요. 아래 것도 5가 될 겁니다. 그런데 위에 건 플러스 5, 아래 건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비해서 조금 복잡한데요. 서로 다른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일단 개념을 읽어볼까요?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에 부호를 붙여서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좀 쭉 읽으니까 복잡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절대값을 먼저 밑에 써보면 3하고 2입니다. 아래에 있는 수도 3하고 2예요. 맞죠? 그럴 때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가 답의 부호로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는 마이너스죠. 그 부호가 답의 부호로 들어온다. 어떨 때요?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할 때. 됐죠? 절대값을 씌워서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가 답의 부호로 들어온다. 그 다음은 두 절대값의 합이 아니라 위에선 합이었죠? 근데 밑에서는 두 절대값의 차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건 플러스 1이고 아래 것도 3에서 2 빼면 1이죠? 근데 무슨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우리가 덧셈에 대한 규칙을 배웠습니다. 같은 부호, 다른 부호에 대해서 두 가지 구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셈의 계산 법칙하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덧셈의 계산 법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강의에서 곱셈에 대해서 할 때도 똑같은 계산 법칙이 등장하는데 덧셈의 계산 법칙 칠판에 보이는 두 가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우리 아주 원시 시대는 어떻게 했죠? 내가 산에 가서 사자를 갖다 한 마리 꽉 잡아왔어. 저기는 쌀이 있네. 우리 둘이 서로 바꾸자. 둘이 바꾸는 게 바로 뭐였죠? 교환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A와 B 두 수가 더해져 있는데 A와 B를 더하나 B와 A를 더하나 결과에 변함이 없다라는 게 바로 교환 법칙입니다. 지금 문자로 돼 있어서 헷갈린다면 아주 쉽게 2 더하기 3이나 자리를 바꿔서 3 더하기 2나 둘 다 5로 변함이 없다라는 거. 이것은 부호를 가진 수에서도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결합 법칙이라는 건 뭐냐? 결합, 합체 뭐 이렇게 좀 묶어야 돼요. 그죠? 묶어야 되다 보니까 뭐가 등장할까? 괄호가 등장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결합 법칙이라는 건 괄호가 등장을 하는 게 결합 법칙이구나.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정확한 의미는 덧셈끼리 있을 때 뭐라고요? 덧셈끼리 있을 때 앞에 둘을 계산한 후 뒤에 걸 더하나 뒤에 둘을 먼저 더한 후 앞에 걸 더하나 의미가 이해되시죠? 결국 덧셈에서 그 순서를 바꾸어 더해도 결과가 변함이 없다. 이게 바로 결합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에다가 5를 더하나 아니면 3과 5의 합에다가 2를 더하나 왼쪽 건 어떻게 됩니까? 요게 5죠? 5에다 5 더하니까 10이 될 거예요. 아래 건 요게 8입니다. 8에다가 2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10으로 결과에 변함이 없다. 이게 바로 결합 법칙이죠. 선생님, 근데 이 결합 법칙 굳이 뭐하러 이렇게 배우나요?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면 질문 많이 합니다. 선생님 수학 배워서 뭐 하나요? 마찬가지로 결합 법칙 배워서 뭐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좀 전에 공부했던 덧셈에서 같은 부호의 덧셈이 조금 더 쉬웠죠. 그 부호가 바로 답의 부호고 절대값의 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7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이런 걸 계산해 볼 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도 되지만 뒤에 둘이 같은 부호구나. 그러면 나는 이 뒤에 둘을 먼저 해볼래요? 라는 겁니다. 왜? 같은 부호의 덧셈이라 좀 더 편하니까요. 그러면 절대값은 5하고 7이니까 더하면 12가 될 텐데 무슨 10이죠? 공통인 그 부호가 답의 부호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앞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플러스 2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차례대로 계산하는 것보다 같은 부호가 편하니까 그들을 묶어서 뒤에 둘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똑같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 한 번만 서로 다른 부호에 덧셈해 주면 되니까 결과를 여러분들께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이게 바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다. 됐죠? 자, 이제 다음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덧셈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고 이제 뺄셈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선생님 덧셈도 같은 부호 다른 부호 좀 복잡했습니다. 뺄셈 또 뭔가 복잡한 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뺄셈은 좀 단순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덧셈으로 고칠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뺄셈을 덧셈으로 고칠 겁니다. 자,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뺄셈을 덧셈으로 고칠 때는 뒤에 오는 수의 부호를 반대로 해준다. 이 개념 기억하시면 되고요. 역시 수직선 통해서 그 원리를 설명을 여러분들께서 TV중학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뺄셈이 빼기의 개념, 이 빼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뒤에 나오는 수와 연결되어 있을 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런 거예요. 좀 얘가 웃길 수는 있지만 선생님은 멋있지 않지 않다. 그러면 뭐죠? 영어에서 이중부정, 강한, 긍정 알고 계시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앞으로 마이너스 2걸음 갈래. 그럼 어디로 가죠? 뒤로 2걸음. 그러니까 앞으로라는 말을 반대로 바꿔주는 게 마이너스의 개념이죠. 내가 뒤로 마이너스 2걸음 갈래. 그러면 다시 어떻게 갈까? 앞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앞에 붙는 뒤로 앞으로를 뒤집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거에 관해서 수직선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선생님은 요점 정리 들어갈게요. 자, 유리수의 뺄셈은 빼는 수의 보호를 바꾸어 더한다. 무슨 얘기냐? 아주 간단하게 자, 플러스 5 플러스 빼기죠. 이제 역시 또 네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5 빼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빼기 플러스 3,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네 가지만 해보면 다 정리가 되겠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뺄셈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면 뒤에 오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준다. 되셨나요? 자, 두 번째 거 플러스 5 앞에 건 그대로 두고요.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면 뒤에 오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준다. 됐죠? 음수 3을 양수 3으로. 자, 세 번째 거 마이너스 5 플러스로 고치면 뒤에 오는 수의 보를 바꾸어 준다. 마지막 거 볼게요. 플러스로 고치면 뒤에 오는 수의 보를 바꾸어 준다. 정리됐나요? 그러면 이 과정은 우리가 조금 아까 공부했던 바로 덧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은 보의 덧셈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서로 다른 보의 덧셈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이제 혼합 계산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볼 텐데 덧셈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뺄셈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섞여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혼합 계산은 간단합니다. 덧셈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습니다. 뺄셈만 덧셈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러면 모두 다 덧셈으로 바뀌겠죠? 덧셈 그냥 뒀고 뺄셈은 덧셈으로 바꿨으니까 다 덧셈이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아까 배웠던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편리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과정은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배웠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11 빼기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6, 여기 뺄셈이 있고 덧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뺄셈을 뭘로 고쳤다? 덧셈으로 고쳤다. 그러면 뒤에 오는 수의 보를 어떻게 했다? 바꿔줬다. 됐죠? 그 다음은 이 덧셈은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내려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 이렇게 둘을 계산하면 9인데요. 왜 11이 나왔죠? 왜 그대로 내려왔나요? 그렇죠. 바로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뒤에 둘이 같은 음수의 덧셈이니까 먼저 할래요 하고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내려올 때 뭐가 쓰였다? 바로 결합 법칙이 쓰였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들의 덧셈은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은 우리가 부호가 생략된 수들의 덧셈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괄호가 생략된 수들의 덧셈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생긴 모양을 볼 텐데 현장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면 그 내용을 오히려 좀 어려워합니다. 한 가지 원칙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것보다 훨씬 단순하죠. 뭐 괄호도 없고 앞에서는 뭐 더하기 마이너스 몇 막 이렇게 복잡했는데 숫자 사이사이에 빼기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맞죠? 근데 이걸 계산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자, 원칙 한 가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부호가 생략된 또는 괄호가 생략되어 있는 수들의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부호를 포함해서 그 수에다 괄호를 쳐줍니다. 됐나요? 괄호를 쳐준 다음에 요 사이사이를 넓혀주세요. 그럼 뭐가 되죠?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플러스 5 한 다음에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사이사이에 모두 다 더하기를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계산 원칙입니다. 위에 있는 설명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본다면 플러스 부호를 붙여서 괄호가 있는 식으로 고치고 뺄셈을 덧셈으로 바꾼 후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건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여기 지금 더하기 5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더하기라고 생각한 후 요 5가 플러스 5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빼기라고 둔 다음에 이 7을 갖다가 마이너스 7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빼기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가 지금 더하기 7이죠. 여기는 더하기 7 이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는 얘기인데 이 둘의 결과는 서로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방법보다는 한번 아래에 있는 방법으로 이건 교재에 나와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고요. 이 방법으로 어떻게 했었죠? 부호를 포함해서 수의 괄호를 친 다음에 사이사이를 넓혀주고 그 사이에 모두 다 더하기 기호를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계산해주면 되겠고 여기서는 우리 교재 보면 밑에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돼 있는데 우리 그냥 이제 한 번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 더하기 플러스 5는 플러스 1이 되겠고요. 그 뒤에 더하기 마이너스 7이니까 역시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이죠.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가 답의 부호이고 둘의 절대값의 차인 7 빼기 1은 6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6으로 답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중1 친구들이라면 처음에 이렇게 배우게 될 테고요. 중2, 3 친구들이라면 이제 사실 좀 더 편해졌을 겁니다. 어떻게 했죠? 이렇게 하면 설명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4, 400원을 빌려줬어요. 플러스 5, 500원을 돌려받았어요. 이자까지 쳐서. 그러면 우와 100원 이득이야. 그죠? 근데 다시 700원을 빌려주면 나한테서는 600원이 빠져나간 상태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선생님이 100을 곱해서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6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바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번 이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 부탁드리고요. 또 다르게 간다면 우리가 통째로 이렇게 또 바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자 요렇게 셋을 갖다가 통째로 둘의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우리 때리는데 또 때리면 아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4가 있는데 7을 또 빼면 점점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1이 되고 그 뒤에 5를 다시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하얀색으로 계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개념은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 세 가지였습니다. 덧셈, 뺄셈, 그 다음에 혼합 계산. 이 내용에 대해서 개념하기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문제가 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씩 대표 문제들을 한번 뽑아서 설명을 할 겁니다. 나머지 문제들 반드시 직접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정답과 다르다 그러면 질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뭐에 대한 얘기죠 지금? 분수의 덧셈, 소수의 덧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음수끼리의 덧셈, 양수끼리의 덧셈, 즉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부호의 덧셈은 그 부호가 답의 부호다라는 걸 했었고요. 그 다음은 절대값의 합이었었죠. 즉 2분의 1과 4분의 3을 그대로 더하면 된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을 해서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니까 자, 통분해 보면 얼마가 됩니까? 4분의 2 더하기 4분의 3이죠. 마이너스에.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양수와 양수를 더하면 당연히 답의 부호는 양수가 될 테고 그 다음은 절대값인 그냥 3.2와 4.5를 더해주면 되니까 결국 플러스 7.7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계산해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플러스 3점이라는 건 결국 3.2니까 그냥 3.2와 4.5를 더해서 바로 7.7로 플러스 부호를 우리가 생략해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이제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수의 덧셈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1번 문제하고 3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입니다. 절대값이 10하고 5구나. 그러면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가 답의 부호니까 답의 부호는 플러스가 될 테고요. 그 다음 절대값의 차였습니다. 다른 부호일 때는 10과 5는 5 차이 납니다. 그거는 우리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되죠. 절대값이.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5가 되는구나.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문제는 누가 큰지 조금 헷갈리나요? 절대값이 통분해 보겠습니다. 요건 그대로 절대값 씌우면 6분의 7이고 이건 절대값 씌우면 3분의 2니까 6으로 통분해 보면 6분의 4가 될 거예요. 절대값 씌워서 비교해 봤더니 6분의 7이 크구나. 그러니까 그 부호가 답의 부호가 돼야 되겠구나. 그 다음 절대값의 차니까 6분의 7 빼기 6분의 4는 6분의 3이 될 테고 약분해서 플러스 2분의 1까지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학교 시험을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는데 그런데도 항상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걸 다 알고 있나를 꼭 물어봐야 되는 문제.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 문제. 바로 그겁니다. 자, 다음 식의 계산 과정에서 기억 니은에 이용된 덧셈의 계산 법칙을 써 넣어라라고 했는데요. 자, 요거 괄호가 지금 괜히 헷갈리게 쳐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첫째 줄에서 둘째 줄로 내려갈 때는 무슨 법칙이 따로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일로 일단 내려왔어요. 보통 없던 괄호도 쳐줄 때는 우리가 결합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기억과 니은 과정만 지금 보도록 했으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봤더니 뭐가 바뀌었죠? 그렇죠. 마이너스 6하고 플러스 3이 덧셈인데 그 자리를 서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바꾸는 게 뭐였더라? 그렇죠. 바로 교환 법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원래 정확하게 주관식 문제일 때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덧셈에 대한까지 반드시 붙여야 되는데 여기 덧셈의 계산 법칙을 써넣으라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교환 법칙이라고만 썼고요. 자, 두 번째 니은 과정 보겠습니다. 니은 과정을 봤더니 원래는 앞에 둘을 계산한 다음에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했죠? 여기 있는 중괄호의 위치가 뒤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을 먼저 더한 후 플러스 3과 더하겠다. 덧셈에서 뒤쪽 둘을 먼저 계산하는 순서를 바꾸겠다. 결국 그게 바로 결합 법칙이었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부의 덧셈이니까 마이너스 8로 계산했고 마지막까지 답을 내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조건이 없을 때는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라고 반드시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문제로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세수 이상입니다. 세수 이상. 조금 전에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 뺄셈 이런 것들을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수의 덧셈, 덧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세수로 바뀌었어요. 자, 차례대로 가볼까요? 하고 봤더니 이렇게 뒤에 둘이 같은 부호의 덧셈이죠. 그러니까 같은 부호가 그래도 쉽지. 이렇게 둘 먼저 할 거야. 무슨 법칙이죠?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1은 그대로 두고요. 더하기 한 다음에 중괄호환을 계산해 보면 같은 부호의 덧셈이니까 그 부호가 답의 부호고 17과 12 절대값의 합이니까 29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플러스 29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입니다. 절대값이 11보다 29가 당연히 크니까 그 부호가 답의 부호이고 그 다음은 절대값의 차였죠. 29에서 11 빼니까 얼마가 됩니까? 바로 18이 되는구나. 이렇게 플러스 18 하고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모두 해야 돼요. 통분돼야 됩니다. 우리는 3과 4의 최소 공배수가 12구나. 그래서 바로 12로 통분해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분모가 4인 것끼리 먼저 해볼래?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둘의 자리를 바꿔서 교환 법칙을 한번 써보자 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3 먼저 쓸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뒤로 보내서 플러스 3분의 5를 써보면 앞에 있는 이렇게 둘을 먼저 계산해 보면 분모 같은 것끼리 자, 절대값,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 씌워보면 4분의 1과 4분의 3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가 답의 부호고 됐죠? 그 다음 둘의 절대값의 차 4분의 3 빼기 4분의 1은 4분의 2 즉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그죠? 자,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5 이렇게 써주면 굳이 12까지 우리가 통분할 필요가 없이 앞부분에서 계산을 통해서 분모가 4에서 2로 바뀌었기 때문에 약분해서 그러니까 2와 3의 최소공배수인 6으로 해주면 되는구나. 여기까지 가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부호의 덧셈이니까 그 부호가 답의 부호고 요거 절대값 6분의 3, 6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6분의 3과 6분의 10을 더해주니까 6분의 13, 즉 답은 플러스 6분의 13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께서 그냥 12로 통분해서 저는 같은 부호의 덧셈이 더 쉬우니까 이렇게들 먼저 할래요? 그렇게 푸셔도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계산하여라. 이제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가운데 보세요. 뺄셈이구나. 자, 뺄셈 어떻게 썼더라? 뺄셈에 대한 법칙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왜 기억이 안 나요? 따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어떻게 고쳤다?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면서 뒤에 오는 수의 보호를 바꿔줬다. 이거였었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문제는 플러스 10 한 다음에 뺄셈을 덧셈으로 고쳐주면 뒤에 오는 수의 보호를 바꿔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은 여기다 해볼까요? 마이너스 12분의 5 한 다음에 뺄셈을 덧셈으로 고쳐주면 뒤에 오는 수의 보호를 바꿔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덧셈에 대한 계산 법칙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되니까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 절대값이 10하고 2, 큰 쪽의 부호가 답의 부호, 둘의 차는 8만큼 차이가 납니다. 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12분의 얼마죠? 3배 했으니까 3배 하면 12분의 9. 12분의 5보다 12분의 9. 절대값을 지금 비교해 봤을 때 뒤쪽이 크니까 그 부호가 답의 부호가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은 절대값의 차. 절대값이 12분의 5와 12분의 9였으니까 절대값의 차는 12분의 9 빼기 5, 4가 돼서 정답은 뭐라고 써야 된다? 플러스 3분의 1까지 기하분수로 여러분들께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 정도 하고서 오늘 선생님이 인사드릴 때 썼던 잔소리 기억나시나요? 그죠? 설명 하나하나 눈으로 따라오면 당연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끝나고 나면 그렇죠. 직접 반드시 다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빠진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하고 강의 중에 봤던 내용까지도 다시 꼭 스스로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제 6번 문제 점점 복잡해지네요. 자, 혼합 계산입니다. 2번 문제는 여기다 바로 한번 해볼게요.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면 뒤에 오는 수의 보호 바뀌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죠? 앞에는 덧셈은 더 이상 건들지 않아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니까, 자, 이제 이렇게 쭈루룩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잘 안 보이나요? 자, 이렇게 될 텐데 이번에는 그냥 한번 12로 쫙 통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2분의 얼마입니까? 12분의 4배 했으니까 16이죠. 더하기 플러스 12분의 3배니까 분자 3배에서 15가 될 테고, 마지막 세 번째는 플러스 12분의 얼마가 됩니까? 4배니까 4배에서 똑같이 8이 되는구나 까지 갈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은 이렇게 또 해볼게요. 뒤쪽 둘이 같은 부호의 덧셈이니까 이렇게 무슨 법칙? 결합 법칙. 뭐에 대한? 덧셈에 대한, 그죠?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할 거고요. 앞쪽에 마이너스 12분의 16은 두고 더하기 한 다음에 뒤쪽을 계산해 봤더니 12분의 플러스죠. 예, 플러스 12분의 분자 더해보면 23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이니까 절대값이 12분의 16보다 12분의 23이 크니 그 부호가 답의 부호가 되고, 절대값 12분의 23에서 12분의 16을 빼주니까 12분의 얼마가 된다? 7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계산할 때는 선생님도 좀 떨립니다. 사실은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많은 실수를 자꾸 하다가 보면 점점 실수가 줄어들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뺄셈이 두 군데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다? 덧셈으로 고치면서 뒤에 오는 수의 보호를 바꿔 보겠습니다.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면서 뒤에 오는 수의 보호 바꿨습니다.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면서 뒤에 오는 수의 보호 바꿨습니다. 덧셈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편할까요? 같은 부호끼리 더하는 게 편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뒤에 세 개를 한꺼번에 계산해 보자. 한번 이렇게 도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차피 같은 부호의 덧셈으로 계속 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그 부호가 답의 부호가 된다라고 쓴 다음에 절대값들을 쭉 한꺼번에 더해 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밑줄 친 부분만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얼마죠? 이게 11에다가 6 더하니까 17이 되겠죠. 밑줄 친 부분이 마이너스 1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앞에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 더하기 한 다음에 요 중괄호환이 마이너스 17이구나. 이렇게 계산해서 한 번에 요거 이제 계산 좀 빠르게 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16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복잡한 계산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부호가 생략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 빼기 6 더하기 9. 자, 이런 경우에 선생님이 중1 친구들만 듣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볼까 해요. 이걸 갖다 괄호치고 넓혀주고 사이에 플러스를 넣고 그 개념은 알 테니 우리 이렇게 가볼게요. 플러스 4와 플러스 9를 먼저 더하겠습니다. 즉
부호까지 몽땅 포함해서 자리를 바꾸는 건 가능하다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통째로 뒤로 보낼게요. 그러면 바로 앞부분은 플러스 13 이렇게 갈 수 있겠고 빼기 6이니까 결국 13 빼기 6은 그대로 7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나중 되면 선생님보다 더 빨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방법대로 가볼게요. 자, 괄호 쳤습니다. 사이사이 넓혀주면서 통분도 12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12분의 6이고 자, 마이너스 4분의 5라는 건 12분의 15가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12분의 4배니까 4배에서 8 여기까지 가고 사이에 뭐가 있다? 더하기를 집어넣어 주자. 됐죠? 그러면 앞에 둘이 같은 부호의 덧셈이니까 이 둘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인 그 부호가 답의 부호고 바로 가볼게요. 절대값 12분의 6과 12분의 5의 합이니까 12분의 21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플러스 12분의 8이니까 이제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가 답의 부호고 둘의 절대값의 차는 바로 12분의 21 빼기 8은 그렇죠. 13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짝 지루했나요? 네, 아마 잘 풀고 있는 친구들은 약간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실전 문제에 가까운 문제 봐야 되겠죠? 자, 같이 함께 실전 문제로 개념 정복 들어갑니다. 자, 1번 문제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중 가장 큰 수였습니다. 뭐뭐보다 뭐뭐만큼 크다라고 했을 땐 더할 거고요. 작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뺄 건데요. 결국 1번서부터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5보다 2만큼이라는 건 플러스 2만큼 작은 수니까 우리가 뺀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6보다 10이라는 건 플러스 10이겠죠. 그만큼 큰 수 했으니까 더할 겁니다. 그 다음 제일 처음에 3이라는 건 당연히 플러스 3일 테고 3보다 마이너스 8만큼 작다라고 했을 땐 뺄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4보다 7만큼 큰 수 4 더하기 7은 11 사실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원리대로 해본다면 플러스 4에서 플러스 7만큼 크니까 더할 거란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플러스 18보다 마이너스 6만큼 작은 수 했으니까 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서부터는 이제 계산 법칙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첫 번째 건 마이너스 7이 될 거예요. 두 번째 건 플러스 4가 될 거고 세 번째 건 플러스 11, 네 번째 건 플러스 11, 마지막 건 플러스 24가 돼서 제일 마지막 가장 큰 수는 5번이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선생님 빨라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자꾸 풀어보다 보면 선생님도 이걸 갖다 어디다 지금 써놓은 건 아니고요. 바로 뺄셈, 덧셈으로 고치면서 바뀌니까 같은 보 바로 간 거고요. 절대값이 이쪽이 크죠? 당연히 4 이렇게 간 거고 덧셈으로 고치면서 바꿨습니다. 머릿속에서 덧셈으로 고치면서 바꿨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도 선생님보다 당연히 머리가 더 좋으니까 빨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을 계산하여라. 우와, 선생님 100까지 이게 뭘 한 건가요? 1 빼기 2 더하기 3 빼기 4 더하기 5 빼기 6 더하기 7 빼기 8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죠. 언제예요, 선생님?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1 빼기 2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 3 빼기 4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5 빼기 6도 마이너스 1이 될 거죠. 이렇게 두 개씩 묶여서 계속 마이너스 1이 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사이사이에는 지금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땡땡땡땡 4개인가요? 아닙니다. 그죠? 총 몇 개가 있을까요? 그 개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1에서부터 100까지는 100개의 수가 있는데 둘이 묶여서 하나의 수 마이너스 1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100개의 절반인 50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마이너스 1이 50번 더해져 있으니 결과는 마이너스 5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선생님이 응용 3번은 여러분들 자료실에 강의 올려드릴 거예요. 태블릿으로. 자, 고난도 4번 문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A의 절대값은 2분의 3이고 B의 절대값은 4분의 1이다 에서 끊고요. 그러면
a의 절대값이 2분의 3이면 a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또는 a의 값이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 두 개가 있겠죠. 자, b의 절대값이 4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이 4분의 1인 수는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a 빼기 b의 값 중 가장 큰 값을 대문자 m, 가장 작은 값을 소문자 m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a에서 b를 빼서 가장 크고 싶으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지 클 겁니다. 결국 가장 큰 값은 a에서 제일 큰 값에서 b에서 제일 작은 값을 빼야지 제일 큰 최대값이 나온다. 결국 2분의 3에서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을 계산할 거니까 이렇게 바뀌죠. 4분의 6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7.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문자 m의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가장 작은 값. a 빼기 b가 제일 작으려면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걸 빼야지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빼기 b에서 제일 큰 값 플러스 4분의 1 요걸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대문자 m 빼기 소문자 m이죠. 4분의 7에서 빼래요. 누구를? 마이너스 4분의 7을 덧셈으로 고치면서 바뀌니까 결국 4분의 14인 얼마가 답이 된다? 2분의 7이 답이 된다. 여기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풀이가 좀 계산이 많아서 오래 걸렸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배운 내용 함께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정수의 합은 항상 0이 된다라는 거. 이 내용 한번 예를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내용 들어갑니다. 다음 내용은 자, 유리수의 뺄셈에서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어디서만 성립했다? 덧셈에서만 성립한다라는 거 아래 두 수식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